여러분, 만 65세 넘었는데 단지 통장에 1,300원 때문에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뚝 끊겼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수입과 자산 두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월별로 확인하는 수입에 큰 변동이 없다면 자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산, 그 중에서도 현금이 입출금되는 계좌 관리를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올해 65세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사실 기초연금 만 65세 넘으면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었나요? 기초연금 쭉 받아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거나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뀐 부분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고 2025년 4월 25일부터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이 새로 반영되어서 이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턱걸이로라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주식, 집, 차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강화되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크게 수입과 자산 두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소득이 수급 한도에 넘어가는지 아닌지 계산해서 알아봐야겠죠? 계산이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첫 번째로 수입, 즉 근로소득 계산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112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112만 원 초과 시 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및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12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38만 원 중 30%인 11만 4천 원만 더 빼주고 약 26만 6천 원이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다음은 중요한 자산 파트입니다. 자산은 크게 금융재산, 먼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2천만 원 없는 셈 치고 계산해 주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하지만 초과분 이자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한 뒤 그 이자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그 8천만 원에 연 4% 320만 원인데 이걸 12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 정도 그 금액이 소득으로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재산인데요.
부동산 재산의 경우 공제 금액이 자가주택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 다릅니다. 서울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다 다릅니다. 이자 환산 방법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월 소득에 더합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시로 들어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께서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하지는 않아요.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 가격에서 이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7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6,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5억 6,500만 원이 실제로 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부동산 초과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5억 6,500만 원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환산하는지 다음 계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계산한 5억 6,500만 원을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초과액에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4%냐고요? 이것은 만약 이 돈을 은행에 맡겨놨다면 1년에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정한 비율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6,500만 원에 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5억 6,500만 원 곱하기 4%는 2,260만 원. 이게 1년 동안의 가상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월소득이죠? 그래서 이 2,2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2,260만 원 나누기 12개월, 약 188만 원. 바로 이 188만 원이 매달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않는데 정부 계산으로는 매달 188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14년 공시가격이 변동되어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2025년 4월에 그 상승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공시가격의 변동만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엔 정말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4천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운명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는다면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 순간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4천만 원이 넘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4천만 원 이하라면 될까요? 그럼 이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고차 시세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차량 가액 전체에 연 4%를 적용하는 거죠. 2천만 원 곱하기 4%는 80만 원. 이게 1년 동안의 가상소득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80만 원 나누기 12개월, 약 6만 7천 원. 매달 6만 7천 원이 자동차로 인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부 계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4천만 원 넘으면 아예 탈락, 그 이하면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쯤에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정희 할머니께서는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으셨어요.
아드님이 몰래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차 시세가 4,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차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으셨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차량 가액 4,100만 원 전체에 연 4%를 적용해서 월소득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4,100만 원의 4%는 164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3만 원 정도가 나오죠. 바로 이 13만 원 때문에 할머니의 기초연금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도 명의만 본인 것이면 소득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어르신 명의로 무언가를 하실 때는 꼭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소중한 연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이에요. 어, 국민연금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준다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3,760원 이상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겨우 3,760원으로? 네, 정말 작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것도 정부 계산에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뺄셈 형태로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다 받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잘 내서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기초연금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모든 계산 요소들이 다 나왔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바로 재산 변동 신고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놓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정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 변동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집을 매매하셨나요? 시스템에서 바로 포착됩니다. 보험을 해약하셨나요?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땅을 매각하셨다고요? 당연히 다 기록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재산의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딱 30일, 이 기간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깜빡 잊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미신고 시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수가 뭐냐고요? 이미 받으신 기초연금을 다시 되돌려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재산이 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계산해서 이 기간 동안은 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 다시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재산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잠깐,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2025년 현재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의 기초연금 지원 금액이 34만 2,510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7,700원이나 인상된 거예요.
부부 가구는 어떨까요? 54만 8천 원으로 작년 대비 12,320원이 올랐습니다.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올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달 34만 원, 부부는 5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1년으로 치면 단독 가구는 400만 원이 넘고 부부 가구는 65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분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의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부동산 공제액도 있고 금융자산 기본 공제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34만 원, 55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2014년입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에서 고령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대한민국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였죠.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 월 20만 원이라도 드리자라는 순수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금수저 노인, 흑수저 노인을 가르는 잣대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복잡한 계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초연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고 계시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계산 방식을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곧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재산 변동 신고 같은 건 정말 중요한데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도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